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토요일 제신 모닝뉴스입니다. 40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11일 선거일 전 90일 이후면 선거법상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총선 관련 소식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중구청 대회의실, 박성민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 출신 선출직 공무원들은 물론 중구지역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국민의힘 당기를 앞세우고 박성민 의원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입장식을 갖습니다. 지지자들의 우레와 같은 한호 속에 마치 총선 출정식을 방불케 합니다. 박 의원은 4년간 펼쳐왔던 의정활동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펼쳐나갈 각오를 특유의 소탈한 합법으로 밝히고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대통령과 정부와 또 국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만은 이제 선거가 가까워오므로 해서 지역에 내려와서 골목골목 시민들과 함께하고 또 주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꼭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자격으로 함께한 김두겸 시장은 박 의원을 일러 꿀단지처럼 달콤한 일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물이라고 했고, 김기현 전 당대표도 모처럼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잘 뽑았죠, 그죠?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윤석열 이런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시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긴밀한 대화를 하면서 울산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박승민 의원님의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일찌감치 지난 11월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남구 을에서 의정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언양읍 소재 서울주 문화센터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석구석 살피는 의정보고회라는 이름으로 읍면별 의정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 이번에는 자신의 저서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주민들과의 접촉의 기회를 늘렸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의정보고회와 출판 기념회는 6일에도 이어집니다. 이채익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남구갑 신년 인사회를 겸해 열정의 아이콘 이채익 의원이라는 이름의 저서 출판 기념회를 6일 오후 2시 문수체육관에서 갖습니다. 울산 동구의 권명호 의원도 역시 6일 오후 2시 동구청 강당에서 신년 인사회를 겸한 의정보고회를 갖고 지지자들의 성원을 당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은 의정활동 자리집을 온라인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의정보고회를 대신합니다. 이 밖에도 오는 8일에는 총선 남구갑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전 시의회 부의장이 울산상위 7층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습니다. 한편 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11일까지는 사직해야 하며 이날부터 4월 10일 선거일까지는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 포집 저장 CCS 실증 사업과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2조 9,500억 원이 투입되는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 포집 저장 실증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울산 등에서 포집한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천연가스 채취가 완료된 동해가스전 지중해 저장하는 사업으로 2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KTX 역세권을 연결하는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는 길이 4.47km, 폭 20m의 4차로로 오는 2029년 준공 시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해 올해부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은 실시 설계 결과 교량계획 변경, 터널 보강비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해 지난 6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울산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보상을 추진해 하반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2024학년도 울산 지역 후기 일반 고등학교 전형 합격자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발표됩니다. 2024학년도 울산 지역 후기 일반고 최종 합격자는 8,375명, 불합격자는 130명으로 불합격자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특성화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 합격 여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소속 중학교와 울산시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발표됩니다. 울산시는 방학기간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에 대비해 겨울 방학과 학년 말 방학기간 동안 시내버스를 감차 운행합니다. 겨울방학 감차 운행은 오는 8일부터 2월 2일까지 26일간이며 학년 말 방학 감차 운행은 2월 12일부터 2월 29일까지 18일간입니다. 감차 대상은 총 183개 노선 928대 가운데 평일 운행 대수의 3.6%인 31개 노선 33대입니다. 방학기간 배차 시간표는 울산시 누리집 또는 버스운송사업조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 상공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제36회 울산 상공대상 후보자를 오는 2월 8일까지 모집합니다.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울산 상공대상은 경영대상과 기술대상, 안전대상 등 전체 3개 부문에 각 1명씩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울산 상공대상 지원 자격은 울산제약에서 수상 예정일 현재 5년 이상 상공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상공업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상공업계에 근무하고 있으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으로 2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 행사와 함께 3월 28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 씨가 사랑의 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새해 첫 회원이 되었습니다. 울산시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4일 JYP 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트와이스 멤버 나연 씨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을 열었습니다. 가입식에는 전영도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박정희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나연 씨는 동강의료재단에 성금 3천만 원을 기부하며 올해 첫 아너 소사이어티 전국 1호 회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구청이 월 10만 원인 보훈 명예수당을 올해 1월부터 12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동구청은 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전상군경, 전몰군경, 무공수훈 유족 등 관내 420여 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경찰이 공연 음란죄로 입건한 10대 고등학생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경찰 수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10대 고등학생 A군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했습니다. A군 측은 경찰 수사 내내 CCTV에 찍힌 용의자가 자신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A군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나면 놀란 마음에 무작정 대피하려다 오히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 요령을 숙지해 상황에 따른 올바른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울산소방본부가 대피 요령을 선보였는데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입니다. 주민 한 명은 아기를 안고 뛰어내렸다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상자 1,075명 중 40%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반대로 침착하고 올바른 대처로 기적이 일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당시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절대 무작정 피난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에 피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올바른 대피를 해야 합니다. 울산소방본부가 올바른 대피를 위해 변경된 화재 대피 요령을 선보였습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완강기를 이용해 지상으로 대피하거나 계단을 이용해 옥상이나 지상을 찾아가야 합니다. 연기가 가득한 실내에서 대피할 때는 이렇게 방화문을 꼭 닫고 나가야 합니다. 대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량 칸막이를 부순 뒤 옆 세대로 몸을 피하거나 하향식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 세대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복도나 계단을 통해서 탈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방화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메운 후에 안전한 장소에서 창문을 닫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피 요령을 바탕으로 아파트별로 계획을 세워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기적인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예상치 못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 누구나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심폐소생술 교육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가 운영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전담팀은 시민 누구나 심폐소생술 전문가를 목표로 시민 대상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는 심정지와 심혈관, 뇌졸중, 중증 외상 등 4대 중증 환자 7,065명이 구급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필요로 하는 심정지 환자는 1,419명에 달했습니다. LG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LPG 운반선 2척으로 올해 첫 수주를 시작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소재 선사와 계약 규모 3,032억 원에 달하는 88,000 세제곱미터급 LPG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초대형 LPG 운반선은 길이 230m, 너비 32.25m, 높이 23.85m 규모로 울산 S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7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수주 목표액은 135억 달러에 달합니다.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HD현대사나 조선 3사와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어제 현대미포조선 울산 본사에서 그룹조선 3사 디지털 생산 TFT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워크숍에서는 그룹조선 3사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선박 설계에서 생산까지 일관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각사별 진행 현황과 함께 플랫폼과 연계된 자동화 체제 구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HD현대조선 3사는 향후 각사가 개발한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설계에서 생산까지 전 공정의 디지털 트윈 기반 제조 혁신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연료 전지 기술을 선도하는 고어사와 전해질막 공동 개발에 돌입합니다. 현대자동차 기아는 미국 고어사와 현대차 기아 마북연구소에서 공동 개발 협약식을 갖고 차세대 상용 수소전기차에 탑재하기 위한 전해질막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고어사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에 적용될 최적의 전해질막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차세대 전해질막을 적용한 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할 경우 기존 상용 수소전기차보다 내구성과 성능이 대폭 향상된 차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4대 교육정책 방향에 맞춰 협력과 존중의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어제까지 이틀간 올해 교육청 주요 업무와 중점 추진 사업 계획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올해는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주군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숙박업으로 전환하는 일반 숙박업소들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객실 증축이나 개축, 소방안전시설 정비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체 비용의 50% 이내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관광 숙박업 전환 시설 개선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관광 숙박업 등록 후 3년간 휴업이나 폐업, 이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울주군이 침수 피해가 빈번한 온양읍 고산천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정비 사업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울주군은 159억 원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고산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이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소형 제설 장비 17대를 동행정복지센터에 2대씩 배치하고 좁은 골목길 제설 작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랜 기간 비축해 굳어버린 염화칼슘 132톤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파쇄해 3,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구청은 강설 예보 시 선제적으로 주요 도로의 제설제를 살포해 사전에 미끄럼 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